안녕 여러분, 플라오빠야. 안녕하세요. 코지랩타일의 코지개코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서옵쇼 녹화를 또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 오랜 시간 모셨다고 하셔갖고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밌는 녹화가 될 것 같아요. 데자뷰다, 데자뷰. 데자뷰가 좀 있는데 네. 성함이요? 저는 네스트랩타일 운영하고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이종훈님. 네. 몇 년생이세요? 저 88년생입니다. 88년. 37살입니다. 37살.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은 T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고요. 약간 내면적으로는 F의 성향이 있는데 그 외부로 좀 전달되는 거는 T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클리어하고 깔끔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F와 T의 경기가 그렇게 웃겨? 뭐 웃기는 거야 도대체? 사실 목소리가 나긋나긋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결혼하셨나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혹시? 아이 둘 있습니다. 둘이나 있어요. 저 처음에 행사장에서 사장님 뵙고서 너무 젊으셔가지고 총각이신 줄 알았거든요. 뭐 사장님이 좀 있다고 젊게 봐주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제 기준에 다 젊어 보이는 건 아닌데 유독 젊어 보이셨어요. 유독 동안이긴 합니다. 맞아요. 저 동안인 건 사실이잖아. 맞잖아 사장님. 왜 웃어? 맞잖아. 37은 아니죠. 그쵸. 일반적으로 제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랐는데 손님들이. 이게 왜 이래? 거주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샵은 위치가 어디예요? 샵도 가까이 있고요. 홍제동에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집이랑 사무실은 좀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서 원래 태어나신 곳이 저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이긴 합니다.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완벽한 서울 사람이네요. 서울 촌놈이죠. 서울 촌놈이에요. 서울 안에서도 서울을 많이 구경하지 못한. 원래 가까우면 잘 안 가잖아요. 그쵸. 네. 뭐 맨날 지나가다 보이는 게 경복궁, 뭐 독립문 이런 건데 굳이 독립문은 또 저희 학교 바로 앞에였어서 굳이 멀리 서울을 갈 일이 없는 거죠. 구경을 가진 않죠. 지나다니는 뿐이지. 파충류 입문 시기하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생물이 끊긴 적은 없는데 뭐 열대어나 거북이나 뭐 개는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근데 우연히 호기심에 청계천에 물고기 사러 갔다가 봤는데 이제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파충류샵이 청계천에도 한 3-4개밖에 없었는데 그때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가 2008년도 9년도 그때쯤이죠. 저희 학생 때 그때 처음으로 키웠던 게 뭐 콘스네이크, 뭐 레게, 페테일 이런 애들 조금 키우다가 안 키웠고 다시 제대로 이제 크레나 이런 거를 제대로 키운 거는 2015년도부터 다시 키우긴 했습니다. 샵 오픈 전에는 그럼 아까 뭐 여기 광교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 저 원래 의료기기, 그러니까 저 젊을 때는 다른 일도 잠깐 했었는데 의료기기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영업 쪽으로 의료기기 쪽을 좀 오래 하긴 했고요. 한 1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엄청 오래 하셨네요. 제가 원래 변화를 두려워하는 타입은 아닌데 굳이 막 이렇게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한 회사를 좀 오래 다니긴 했습니다. 만족스러우셨던 거죠, 그러면? 뭐 나름 저도 일을 워커홀릭적인 면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성과가 좋아서 인정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제가 젊은데 승진을 좀 빨리 하는 케이스였어가지고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일이 끝나지 않는데 퇴근하는 거는 제 사전에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좀 일을 그렇게 했어가지고 회사 다닐 지금도 때도 그런 인생. 그렇죠.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조금 불편해하긴 하는데 저는 굳이 막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흐트러진 모습을 보는 것도 싫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얘네는 어쨌든 내가 밥을 안 주고 물 안 주면 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생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하고요. 사장님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충류샵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일을 이만큼 한 것 같아도 내일 또 이만큼 할 게 보이고 그리고 저는 성격상 조금 완벽주의적 성향이 조금 있긴 있어서 어쨌든 샵이라는 공간에 손님이 이제 무작위 시간에 오는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게 싫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생물 관리뿐만이 아니라 매장을 관리할 때 저는 막 정돈된 모습을 딱 좋아해서 통일감 있고 그런 게 좀 계속 눈에 보이면 해야 되니까. 일과 사랑 중에 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 조금. 솔직하게? 아니면 좀 다식적으로? 아, 솔직하게. 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일을 해서 수익이 있고 그렇죠. 있어야 네, 뭐 수익이 사랑도 있어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뭐 가정을 물론 지켜야 되니까. 정말 사랑적인 것도 뺄 수는 없는 게 뭐 사람 사는 거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사랑이 더 우선이에요. 저도 사랑이 우선이에요. 아 그러면 또 사랑이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사랑이. 사랑이지 무조건 사랑이지 그렇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죠. 일보다 사랑인 걸로. 이제 로고를 보면 네. 둥지에 발바닥이 있고 네. 이제 민트 색상이 브랜드 컬러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디자인된 건지 뭐 궁금합니다. 사실 둥지 네스트랩타일 상호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이제 로고를 만들 때도 나름 고심을 하고 만든 로고랑 상호긴 한데 저는 이제 둥지라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업을 시작할 때 네스트를 포함한 업체가 하나도 없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네스트라는 의미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푸근하고 이제 안락한. 지금 보니까 헤어가 약간 둥지. 아 그래요? 이것도 의도한 거예요 사실. 둥지처럼 자르다가 그랬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스트랩타일 이제 뭔가 크레도 사람도 나조차도 이제 조금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이고 싶어서 네스트랩타일이라는 상호를 만들게 되긴 했고요. 로고는 당연히 그래서 둥지 모양의 크레 발바닥이 들어가 있는 로고를 한 거고 사실 민트는 브랜드 컬러로 지정을 했지만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민트를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진회색, 고릴라렉 진회색을 좋아하는데 너무 칙칙하다는 직원들이나 손님들 의견이 많아서 조금 화사하고 눈에 띄는 민트색으로 지정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하기에 핸드폰이 민트색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민트로 저는 성격상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할 거면 일맥상통하게 핸드폰까지 맞춰버렸다. 핸드폰, 뭐 차량의 뭐 부품 뭐 이런 것까지 다 민트로 통일했어. 그러니까 뭐 신발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 하겠는데 티셔츠 유니폼 색깔이라든가 어쨌든 민트하면 네스트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나 해서 근데 민트를 잘 한번. 떠올라요. 다행이네요. 네네네. 순간 보라색 아저씨 생각났어요. 보라색 아저씨도 있죠. 뭐 여러 색깔이 많죠. 뭐 노란색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간색, 주황색. 근데 컬러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이게 상징적으로 딱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딱 떠오르긴 하는 것 같고요. 뭐 공교롭게도 민트 색상 쓰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업체마다 색감이 조금 달라서 저희는 약간 하늘색 느낌의 민트여서 민트도 진짜 100만 가지의 민트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많아요.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이 있고 밝은 색깔이 있는데 저희는 하늘색에 가까운 민트라 그걸로 이제 그냥 색깔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의미가 있는 색깔은 아닙니다. 매장에 크레가 2,000마리 넘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브리딩룸은 사실은 저희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고 철저하게 샵 통제를 안에 하는 같은 공간에 브리딩룸이 그쵸. 따로 있나요? 브리딩룸이 따로 있어요. 저희 격벽 공사를 해서 브리딩룸 안쪽에는 난방도 그렇고 조금 더 철저하게 별개로. 별개로 바닥 난방도 깔아놓고 뭐 조금 빡세게 해놓은 게 공간인데 브리딩룸 안에 브리딩하는 성체들이 한 340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컷, 암컷 포함해서. 그 다음에 쇼룸에 항상 브리딩룸 안에도 베이비가 있긴 한데 저희가 한 달 정도 케어를 하고 쇼룸으로 나가기 때문에
쇼룸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크레만 6, 700마리 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딩룸에 항상 100마리 정도는 베이비가 다 그 축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2,000마리 초반대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많긴 합니다. 직원이 몇 분이에요? 그럼? 저희 직원 4명 있습니다. 와. 4명으로 관리? 오. 뭐 저도 일을 하긴 하니까요. 네네. 충분히 됩니다. 크랩뿐만 아니라 물생활도 하시고 다른 개체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샵에 방문하면 어떤 아이들을 볼 수 있나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주류종이라고 얘기하는 뭐 비어디, 페테일, 뭐 크레, 레게? 레게까지는 다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유행이 조금 있는 그 리프테일들 종별로 다 있긴 하고요. 뭐 사타닉, 시코레, henkel 다 있긴 하고 뭐 랭킨스 드래곤 있고요. 오. 뭐 아브로니아 있고 그다음에 뉴트들 한 3종 정도 있고 개구리 한 2종 정도 있고 보통 크레가 많으면 이제 다른 종류가 많지 않은데 그런 거는 이제 좋아서 키우시는 건가요? 손님들을 뭐 일단은 좋아서 키우는 게 제일 크긴 하고요. 일단 비주류를 제가 셀렉하는 뭐 수입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거 이제 저희가 데려오는 애들 셀렉하는 기준은 당연히 제가 좋아서 제가 키우고 싶었던 애들을 데려오는 거긴 하고요. 아무리 분양이 잘 된다 그래도 제가 키우고 싶지 않은 애들은 잘 안 데려오긴 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옛날에 크레 사육방을 할 때 뭐 파충류 샵으로 등록을 해놨었지만 손님들이 왔을 때 크레만 있으면 실망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했어서 강제로 비주류 섹션을 좀 많이 늘려놓은 것도 있긴 하고요. 약간 멀티샵 개념으로. 요즘에 이제 크레 전문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레만 있는 샵이 좀 많기는 한데 그쵸. 사장님 이제 네스트는 크레 전문샵은 아닌 거죠 그러면? 뭐 크레 전문 샵이죠. 크레 전문 샵이지만 볼거리가 볼거리는 더 있다. 크레 중에 없는 모프가 있나요? 초초만 없습니다. 아. 초초 빼고 다 있습니다. 하이포도 있고. 하이포도 저희도 있긴 한데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뻐야 크레 전문샵이고 크레를 좋아하지만 제가 이쁘다고 느껴야 좀 양을 네, 늘리거나 맞아요, 브리딩에 맞아요. 힘을 쓰는데 정말 솔직하게 하이포는 뭐 핑키도 그렇고 제 눈에 막 이뻐 보이는 모프는 아니어서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막 홍보를 하진 않습니다. 카페 활동도 하시고 인스타, 블로그 진짜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게 없는데 다 본인이 직접 시간 내서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안 부족해요? 대부분 홍보나 이제 그런 행위는 다 제가 하긴 하고요. 뭐 요즘은 매니저가 조금 그 홍보나 게시글 쓰는 거를 재밌어해서 그걸 일주일에 한 건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웬만하면 다 제가 하긴 하고 보통 일반적인 시간 안에 개체 관리를 제가 좀 안 하기 때문에 개체 관리를 직원들이 하고 이제 제가 홍보나 이제 분양 상담이나 그런 거는 제가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모자라진 않습니다. 꼭 키워보고 싶은 개체가 추가로 있다면 샵에 근데 정말 파충류샵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진짜 키워보고 싶은 거는 원 없이 다 키워본 것 같긴 한데 아직 악어는 안 키워봐서 악어는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 중에 하나가 거들테일이랑 싱글백 요런 애들은 저희 매장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한 달 정도만 있다가 걔네 때문에 막 장도 맞추고 막 사육장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다 분양이 되고 이래서 그런 애들을 한번 다시 키워보고 싶긴 하고요. 그리고 로망종 중에 하나는 라이노 이구아나. 라이노는 진짜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하고요. 라이노랑 뭐 선게이저 정도? 역시 빠지지 않는군요. 그 정도는 한번 키워볼 만하지 않나. 악어 얘기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악어는 진짜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합니다. 저희 매장에 지금 테라핀 때문에 수조가 크게 있는데 뭐 사실 드워프 카이만 정도는 키울 수 있는 사이즈의 수조긴 해서 초등학생 대하는 거 어때요? 어렵지 않다 하셨는데 그거는 그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그래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얌전히 이제 제가 테이블에 올려주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괜찮은데 막 가가지고 출입하면 안 되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열어보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두들기고 이런 친구들 저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있든 없든 과감히 내보냅니다. 입문자 상대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든가요? 뭐 저는 입문자 상대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입문자가 이제 어떤 모프가 됐든 수컷이 됐든 암컷이 됐든 엄청 좋아하잖아요. 엄청 이뻐하고 좋아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입문자 상대하는 건 좋지만 단순히 똑같이 크레를 분양한다고 해도 뭐 정말 크레를 잘 아는 분이고 뭐 형질이나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는 타입 보여드리고 결정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문자는 A부터 Z까지 어떻게 키워야 되고 밥을 얼만큼 줘야 되고 얼마 만에 한 번 줘야 되고 거의 매뉴얼처럼 외우고 맞아요. 계시지 않나요? 그거? 길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조금 힘들긴 하고요. 입문자가 몰리거나 할 때는 아, 그쵸. 그런 거는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저는 파충류 샵을 할 거면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플라아빠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는 건 어때요? 임부장 영상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플라아빠님한테 입양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입양하고 나서 정보글이 필요하면 플라아빠님 유튜브를 소개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경제업체 차단을. 자,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좀 힘들었던 순간 언제일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첫 해칭이 2015년 그때쯤이 첫 해칭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이제 캔들링 하다가 나왔는데 그 캔들링 하면서 그 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나 나왔을 때 그 신기한 거는 진짜 잊을 수 없긴 하거든요. 첫 해칭의 감동은. 그러니까 엄청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해칭하는 거 보면은 와 이런 부모에서 이런 애가 나왔네? 아니면 지금도 농담처럼 직원들한테 얘기하긴 하지만 손가락 한 마디만한 알에서 손가락 두 마디만한 도마뱀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샵을 하면서 좋게 느꼈던 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당연히 고가의 개체를 분양할 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거 말고 그냥 입문자가 가령 초등학생이 엄마 손잡고 와서 지가 모은 용돈으로 개체를 입양하는데 너무 좋아할 때 그거는 진짜 엄청 지금도 항상 오늘도 입문자 상대하면서 가장 보람찬면서 행복한 순간인 것 같고요.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현 시점에 PPL이 없어요. 광고가 없고 행사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지? 이 따뜻한 기운은? 파동이 돌아온다. 대전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들어왔던 파동. 이게 무슨 일인지 다들 즐거웠던 파동. 또 하자고 난리 났었던 파동. 파충류하는 규동이가 하는 행사 파동. 볼거리 먹거리 휴게 공간까지 넉넉한 파동. 플라오빠도 함께하는 파동. 바로 옆에 백화점 아울렛 호수공원 지하철역 주차까지 편리한 수원 컨벤션에서 만나요. 1월 11일 12일 파동. 감사합니다. 자, 어서옵쇼 2부를 시작합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저나 윤교 사장님한테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플라아빠님한테 파충류란? 그러니까 원래 크레란이라는 질문을 하려다가 다른 것도 많이 키우시니까 플라아빠님한테 파충류란? 이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심오하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일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한테는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고 제 인생에서 거의 저는 80%가 파충류인 것 같거든요. 그 질문을 받으면 진짜 내 인생에 파충류가 없었으면 갑자기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깜깜해요. 좀. 그리고 윤교 사장님한테는 좀 다른 질문인데 윤교 사장님한테 계란판이란? 제가 작가 생활을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이게 도마뱀 파충류를 키우기 전에는. 근데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무언가 제품 개발은 나중에 금속공예의 끝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제품 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이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현하게 된.
플라빠님은 샵으로 데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샵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뭐 오래 하셨고 잘 키우시고 뭐 샵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저는 애들을 잘 키울 자신은 있어요.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샵이라는 건 또 다른 수많은 영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업도 그렇고 뭐 관리도 그렇고 뭐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워요. 그리고 샵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사육방을 해보고 괜찮으면 샵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유지비가 대충 어느 정도란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진짜 매일 분양글을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압박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머리를 단발로 자르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깔끔하게. 결혼식 할 때 잘랐어요. 결혼식 할 때. 그때 이후로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1년 전. 1년 전. 네. 진짜 딱 1년 됐어요. 신혼이구나. 네네네. 1년 됐습니다. 1년. 어때요? 행복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답변이 좀 빠른데? 그럼요. 이거 거의 뭐 자동 반사네. 첫째도 가정, 둘째도 가정. 그렇습니다. 나만 나쁜 놈이네. 왜?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다 편집이야, 편집. 이건 아빠로서의 이건 책임감이죠. 그렇죠. 책임감이죠. 그럼요. 멋있어. 20대 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어떤 시절을 보내셨나요? 파란만장했나요? 뭐 나름 바람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20대 때 20대 통틀어서 여자친구 없던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거 좀 조심해야 위험해? 컷? 살짝 위험했어. 사모님도 아세요 혹시? 알지 않을까요? 그럼 알 문제 것 없죠.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자 아니신가요? 그쵸. 사모님이. 그것도 그렇고 뭐 저는 뭐 다 오픈했기 때문에 뭐 굳이 숨길 이유는 없다고, 뭐 제가 그렇다고 막 난잡한 생활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지 오는 여자를 막지 않고. 거기까지. 질문 왜 넣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20대 때 막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워커홀릭이 좀 강했어서 제가 회사에서도 좀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물론 성과가 뒷받침이 돼야 했던 거지만, 이 질문 제가 넣었어요. 제가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긴 했는데, 근데 뭐 그때도 저는 일이 더 중요했던 시기절이었어요. 사장님이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생겼으면 20대는 내가 딱 뻔히 그럴 것 같아서. 아니야.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듣고 싶었어.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아빠 같지 않게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육아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요? 오늘 뭐 자폭이야? 육아를 안 해서 그러지 않나. 이게 뭐 계속 뭐 매장을 지키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당연히 조금 손님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이나 뭐 직원들도 다 연령이 저보다는 훨씬 뭐 띠동갑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젊은 직원들이랑 살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좀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조금 꼰대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약간 꼰대 스타일이고 약간 좀 틀딱 스타일인데 흔히 말하는. 그래 보여요. 맞아.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어울리는 직원들이나 뭐 손님들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최신 유행하는 밈이나 이런 걸 좀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뭐 최신 유행하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좀 계속, 용어나 이런 것도 좀 계속 뒤처지면 좀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무시해요 누가? 아니 뭐 이것도 몰라? 내가 발끈하네. 이렇게 싫어서 그래도 계속 알라고 노력하지 않나.
그 아무리 피곤해도 막 모자 쓰고 출근하고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약간 꼰대 마인드긴 한데 그래서 계속 그런 거를 노력은 하기 때문에 조금 젊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나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난 집에 모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행사를 나가서 행사가 6시까지인데 5시 반에 정리하는 거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와, 결이 진짜 비슷하다.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체형은 네. 원래 마른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절하시는 건가요? 원래 마른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파충류샵 열심히 하면 살은 빠집니다. 잠깐만, 이 발언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열심히 안 하는 거. 열심히 안 하는 거고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본인의 에너지보다 본인이 뭐 그 실상보다 에너지를 들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반박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돈을 못 벌고 패스트푸드만 먹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희는 진짜 바쁘면 오늘도 그랬는데 오늘 저희 매니저랑 저랑 점심을 4시에 먹었어요. 근데 늦게 먹으니까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아니 밥때가 늦었어. 매니저님 식사는 챙겨드려야죠. 평일인데 그렇게 바빠요? 나쁜 사장님인데. 제가 좀 워커홀릭이라서 그리고 저는 딱 그게 있어요. 저는 일을 시작하면 이거 끝나고 밥을 먹어야지 아 그쵸. 하다가 흐름 끊기니까. 중간에 네, 흐름 맞아요. 끊기는 걸 진짜 끊기니까. 싫어해서 맞아요. 아니면 아싸리 시작하기 전에 먹든가 아니 뭐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비하받을 수 있나 근데 뭐 어쨌든 뭐 개인 다이어트를 하긴 했습니다. 개인 생각이시니까.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긴 사장님들 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다 들어와. 파충류계의 남성 대표가 만약에 10명이 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외모로 몇 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자꾸 중간 이상은 중상콜 정도는 되지 않나. 자, 몇 위일까요? NFS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4등 정도는 되지 않나. 오. 4등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중상콜 정도는 4등 이상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막 알파 뭐 세컨드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근데 한 4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생각하실 때 본인보다 잘생긴 남자 사장님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너무 많죠. 여기 플라 아빠님 전 말씀 안 해주시네. 한둘이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티인데? 티네. 여기서 티네. 여기서 티야. 뭐 잘생기신 분은 너무 많아서 뭐 여기 그거 말고? 친하신 뭐 트라이도 잘생긴 편이고 그러네요. 뭐 거기 쌍 반대로 플라빠님은 몇이라고? 몇이요? 5위? 4위 정도 4위 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신데? 4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스트 랩텔. 뭐 여기서 제가 알파 메일이에요 할 수 없어. 아니, 본인 개인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4등 정도. 4위에 등극. 워낙 잘생기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정말 솔직하게 라떼는 내가 1등이야. 라떼는 그랬어.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잘생기시고 이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순위가 젊은 분들이 일단 워낙 많으시니까. 그쵸, 맞아요. 20대가 워낙 많으시니까. 예전에 파충류 쇼 가면 대단했죠. 그들 중에 하나가 저이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잘생기시고 이쁜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도 하니까 많고. 그쵸. 뭐 요즘. 행사장에서 이제 보면은 항상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가깝게 지내는 파충류 쪽 사장님들이 계신가요? 뭐 사실은 저도 업력이 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랑 안면이 있는 편이고 대부분 주위 사장님들이랑 솔직히 말해서 굳이 안 친하게 지낼 이유는 없어서 그쵸. 뭐 행사장에서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뭐 그렇게 막 막역한 사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의외로 또 일을 할 때는 지금도 뭐 사장님 하고 하지만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기도 하고 사장으로서 뭐 동생이어도 형이어도 사장으로서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막역한 사이는 많지는 않고요. 나랑 비슷하게. 막 뭐 형 동생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제가 먼저 형 동생 합시다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플라 2세세요?
제가 거의 한 7년 동안 거래하던 거래처가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아직도 사장님하고 그쪽도 저한테 사장님 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빼고는 평일에 같이 있는 직원들 빼고는 제일 많이 얼굴 보는 게 다른 사장들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가족들보다. 저희 엄마 안 본 지 한 3개월? 무료 자식인데 우리 엄마 집 뭐 한 5분 거리인데 부모님 얼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샵 사장님들이랑은 다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요. 뭐 굳이 안 좋을 이유는 없을. 그렇죠. 뭐 선의의 경쟁이긴 하지만 경쟁사죠. 어떻게 보면 다 경쟁사인데 근데 사실 굳이 뭐 동료라는 느낌이 더 강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어쨌든 보통 고객분들은 행사장을 오든 매장을 오든 그 세팅된 모습을 보시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그 노고는 사실 안 알아주셔도 되는데 잘 모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면서 약간 동료애가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행사장에서 뭐 갑자기 뭔가가 필요할 때 옆에 부스에서 빌리거나 뭐 도움을 청할 때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옆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 외에 요분하고도 옆에서 같이 행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장님들 있나요, 혹시? 플라아빠님 옆에 한번 있어보고 싶긴 하고요. 제가 플라아빠님 근처에는 부스를 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데 같은 행사장에 있어도 코지도 그렇고 근데 플라아빠님이 워낙 분양도 많이 되고 분양도 잘하시고 뭐 그리고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시는 업체 중에 하나니까 플라아빠님 옆에 한번 있어보고 싶긴 하고요. 옆에서 많이 해본 입장에서 어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점이 어떤 점이 아까 그 광고 그런 거야?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 매번 항상 긴장하고 있죠, 저는. 또 무언가 이게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뭘로 혼날까.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플라아빠님이 아끼는 사장님 중에 하나고 동생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플라아빠님이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진단처럼 받지 말아주세요. 오와요 이런 거. 왜 지금 진단처럼 하냐고. 본인이 제대로 열심히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다. 저도 코지랩타에서 윤교 사장님이랑 좀 친했으면 잔소리할 거 엄청 많죠. 얘는 왜 여기다 놨니? 왜 여기는 여기다 깔아?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막역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도 부스 돌다 보면 답답한 데가 있긴 하고 저희도 뭐 세팅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아니 농담한 건데 왜 진담으로 나는 플라판 옆에 있어도 지적 안 받을 자신이 있어. 뭐 물론 내 부스를 잘 안 지키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죠. 아니 저도 이제 가끔씩 혼낸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됐어.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도 이제 샵 사장님이고 코지 팀의 팀장이고 막 어른인데 내가 이걸 얘기하면 좀 간섭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걸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플라빠님이랑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저는 친한 업체면 얘기합니다. 뭐 당장은 내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를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근데 친한 사이면 그렇게 안 느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다 조언해준다고 조언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야 그쵸,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 형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그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싫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요. 그쵸. 네, 저 항상 다음에 감사하죠. 한번 코지랩탈 부스를 한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그럼 저는 뭐 언제든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행사할 때 윤교가 뭐 잘못하거나 이걸 지적한 적은 없어요. 이런 오와 열은 좀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난 저런 거 왜 이렇게 막 제대로 안 꽂아놓은 건지 저희 좀 물이 아래 고여요. 아래가 고이면 얘도 못 알아듣잖아요. 분무량을 조절하거나 자 고객님 이제 그건 패스하고 어디죠? 네스탕 가야겠네. 한번 오세요. 뭐 어차피 뭐 그런 피드백들은 다 직원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니까
매니저님 보고 계시죠? 네. 뭐 그날 뭐 철야근 뭐 하는 거죠. 들었지? 근데 제가 의외로 내향적이긴 해서 먼저 다가가진 않아. 진짜야, 진짜야 사장님. 진짜 제가 먼저 막 이렇게 이런 그런 뭐 내가 다른 부서 가서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품을 도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필 때 가끔 만나서 이제 다른 업체 사장들이랑 친한데 교집합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제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못 다가가요. 조금 힘들어해. 그럼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갔나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플라 아빠님은 조금 연예인이니까. 그쵸. 네. 구독자입니다 이러면서 구독자입니다 이러면서 기준이 제가 다르긴 또 그런 연예인들한테는 한번 확실하게 섞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쵸. 나 구독자인데 나한텐 연예인인데 연예인이 내 눈앞에 있네 그런 느낌이죠. 아,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여쭤봤어요. 사실 플라 아빠님 막 예전에 21년도 이런 행사장에서도 많이 뵀는데 그때는 감히 막 범접할 수 없는. 저 뒤통수만 보고 친구들한테 그쵸.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랬다니까요. 자, 그쵸. 다음이요. 다음 얘기. 누구누구 친하고 뭉쳐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에 대한 입장이 있을까요? 쟤네들끼리는 막 이렇고 쟤네들끼리는 이렇고 막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저한테 피해 주거나 제가 직접 겪지 않았을 때 사장님이 뭐 가령 코지를 욕하더라도 저는 그냥 앞에서는 내내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나한테는 피해를 안 줬잖아. 그리고 하물며 코지 reptile이 사기를 치고 다녔다. 사기꾼이다. 근데 나한테 안 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생활이 뭐 난잡하다. 말할 바 아니잖아. 내 피해, 나한테 피해가 없었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가령 뭐 제 욕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코지 사장님이 제 욕을 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 말만 듣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으로 인해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는 내내는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다 사람들이 영업도 하는 거고 홍보도 하는 거고 행사도 하는 거고 해서 뭐 보이지 않는 파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아니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잖아.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샵 사장보다는 플라님이나 뭐 코지님이랑 일하는 게 훨씬 편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의기투합해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시장이 크나 싶긴 한데요. 재미로 넣은 질문인데 너무 진지하게. 아니 생각이 너무 비슷해. 너무 진지충이라 그래. 남들이 괜히 색안경 끼고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나한테 잘해. 그럼 나도 마음을 여는 거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일부러 막 쟤 고퀄 있으니까 쟤랑 팀해갖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 거지. 그리고 뭐 굳이 뭐 예를 들어서 플라 사장님이 코지 사장님을 욕했다 그래서 안 좋게 보진 않겠지만 뭐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플라빠님이 누군가를 안 좋게 본다? 전 그냥 안 좋게 봅니다. 플라 아빠 그는 신이야. 신이야. 그는 신이야. 잘해 이것들아. 누굴 믿나? 응? 그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플라 아빠님도 되게 엄청 냉혈한인 줄 알았어.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제가 이거 질문 드릴게요. 오케이. 영상으로 알던 플라 아빠와 이제 직접 만났을 때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있나요? 완전 다릅니다. 거의 뭐 180도 발차기 한 3번 해야 되는데 진짜 달라요. 완전 많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플라 아빠님 영상에서만 봤을 때는 저는 구독자였고 지금도 구독자고 영상을 자주 보지만 되게 막 엄청 외향적이시고 근데 엄청 실제로 봤을 때는 행사장에서 보거나 그럴 때는 뭐 손님한테 하는 거랑 업자들한테 하는 거랑 좀 다르시겠지만 엄청 막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안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해도 네 이러고 가시고 그래서 조금 뭔가 딱딱하신 분이구나. 엄청 그 철두철미하신 분이구나. 곁을 잘 안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친해져 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 봤을 때는 영상에서 본 거랑 실제로 내가 또 본 거랑 좀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어떻게 좀 친분이 있어 보니까 외향적이지 않아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실 뿐이지 그냥 속마음은 누구보다 영상과 같지 않나
싶긴 하고요. 낯가려요, 낯가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처음에 뭐 인사하고 예전에 행사장에서 플라님은 기억을 못 하실 건데 21년도에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연도까지 기억을 아, 하시네. 저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이라서 엄청 좋은 편이에요. 제가 손님들 뭘 입양했는지까지 다 아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때 이제 아는 척을 했죠. 아, 플라빠님 팬입니다. 그랬는데 그냥 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좀 상처받네. 그래서 그래도 팬이라고 그래도 놀러 오셨어요. 손님으로 억지로 참여한 게 아니고 근데 부끄러웠어.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누구보다 알아서 그래도 영상이랑은 실제로 봤을 때 손님한테 하시는 건 좀 더 다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때면은 제가 사회화가 전혀 안 돼 있고 되게 부끄러워하던 시절이고 맞아요.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게 적응이 요즘은 이제 좀 됐는데 구독자예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막 이러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저희가 무대 옆에 부스였어요. 무대 옆에 부스여서 무대에 사람이 많은데도 저희 부스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도 그 무대 행사 끝나고 몰리니까 그때는 행사가 많이 없던 때라서 또 사람 엄청 많았는데 플라빠님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예요. 그랬는데 네 그러고 갔어요. 정확히 여기서 내가 구독자예요 했는데 네 하고 왼쪽으로 갔어요. 상처를 계속 가지고 오케이. 그때 속마음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맙소사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말이 돼?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유튜버가 예전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얼굴을 안 알려진 분들도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튜버는 딱 4명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유명한 더주, 정부르, 그리고 저기 준호, 플라빠. 그쵸. 그래서 4명 다 사실 연예인이거든 나한테는. 제가 거기에 낄 급이 아닌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준호나 이제 저희 정부르 플라빠님은 얼굴이 공개돼 있고 다흥님은 공개가 안 돼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근데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그 마지막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5분을 돌아가신 것 같은데. 빌드업. 근데 이제는 누구보다 이해하죠. 그쵸.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인사해 주셨던 분들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진짜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낯가렸거든요, 진짜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언제죠? 저희 처음으로 담배 피고 그랬을 때 아까 담배 피는 것도 기억 못 하시긴 했지만 담배 피고 그럴 때도 되게 낯을 좀 가리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진짜 제 성격이 지금 많이 사회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사람 많고 웅성웅성한 데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항상 행사 때.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인생이나 파충류계에서 이제 차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오늘 뭐 이렇게 타이밍이 참 이상한. 타이밍. 먼저 말씀하시죠. 누가 뭐 짜고 친 줄 알고. 한 발짝 앞서가시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 학창 시절에 뭐 당연히 같은 세대이긴 하지만 파충류 소녀 김디에나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뭐 다나시 동경하던 인물 중에 하나고 신기한 어떻게 보면 플라빠님보다 더 위에 있는 훨씬 신기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업계에 있는 사장님이긴 하지만 좀 다나시 농장에도 많이 갔을 때 어차피 파충류를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다면 다나시처럼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셔도 그냥 브리딩 하면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개코를 입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늙고 싶은 게 제 꿈이긴 하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시골이어도 저는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은 없는데 시골 같은 데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만 1층에 뭐 이렇게 애견 카페도 하고 2층에 뭐 파충류 샵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긴 하고 단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롤모델 중에 하나죠. 다음 질문이 롤모델이 있다면 이건데. 와. 이거 뭐 거의 뭐 신경질이. 이거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가끔 이제 행사 때 단 선생님 이제 만나갖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기회가 간혹 있잖아요. 그쵸. 그거 자체가 신기한 거야.
저도 그게 엄청 신기합니다. 옛날에 TV에서 보던 존경하시는 분이랑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스트로 삼행시를 한다면 생각하실 시간 20초 드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삼행시가 돌아왔습니다. 네. 네스트에는 스. 스타일리시하고 트. 트렌디한 크레가 많습니다. 이야. 미쳤네. 성공적이었어. 성공적이었어. 와, 이거 이렇게 잘한다고? 와, 심지어 멋있게? 다행이야. 영어로 된 상호라서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신 분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게요. 거의 뭐 지금 잔머리 끝장이었다. 저도 한번 시켜주세요. 오! 네. 자, 네. 네스트 사장님 지금 스, 스타트 하세요. 트. 트월킹.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 몸치라 안 됩니다. 매장 오면 하겠습니다. 오. 매장 오면 트월킹 한다. 그럼 샵급습을 해서 트월킹 하는 아니. 영상으로 안 돼. 플라빠님 오면 안 되고, 플라빠님 구독자가 매장에 와서, 사장님, 플라빠님 영상 봤습니다. 트월킹 하세요 하면 하겠습니다. 오. 그 정도는 뭐 매장에 어차피 저희 직원들밖에 없고 이제 민망한 그게 막 전국적으로 퍼지진 않으니까 이걸 하신다고? 매장에서는 할 수 있지 않나. 몸치일 수 있어요. 뭐 원하면 제로투도. 이건 제가 보고 싶지 않아요. 뭐 구독자가 원한다면 그런 것도. 아니, 저는 오늘 진짜 저랑 비슷한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네, 진짜. 제2의 플라 아빠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이름 이 정도로 싱크율이 높은 사람이 없는데. 그 닉네임을 플라 아들로. 플스트로 할까? 플스트.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윤규한테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또 사장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쵸.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쵸. 그건 나쁜 근데 거 뭐 저 요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일 못하는 사장보단 일 잘하는 사장 밑에 있는 게, 열심히 하는 사장 밑에 있는 게 배우는 게 많을 거다. 열심히 맞네. 열심히 따라오면 뭐라도 챙겨주지 않을까요? 그냥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내친 김에 사모님께 영상 편지 20초 부탁드립니다. 아니, 직원들한테는 하고 왜 가장 중요하신 사모님한테. 그쵸. 뭐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뭐 사실 내가 육아에 더 힘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육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멋있다. 자, 나 이제 너무 나쁜 남편인가? 아니, 나쁜 아빠인가? 아니, 돈을 벌어 오잖아요. 너무 멋있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편하게. 정말 편하게 해도 됩니까? 네, 편하게 하세요. 뭐 플라빠님 구독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과제고, 편집하는 것도 엄청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플라빠님 영상이 재밌진 않습니다. 웃기거나 재밌진 않아도 뭔가 계속 정보적인 영상이라든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많은데 꾸준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수많은 업체나 수많은 브리더분들이, 샵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뭐 안 좋게 보이는 업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들도 생물을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100만 원에 분양을 하는 애들이 있든 1000만 원에 분양을 하는 애들이 있든, 사실 샵에서는 많은 개체를 금액으로 차등 두고 관리하진 않는데, 뭐 그런 사장들은 다 뭐 생물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고, 뭐 개체 관리를 뭐 좀 자기 개체나 뭐 그 퀄리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이런 안 좋은 시선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선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보다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뭐 당연히 이 생물을 분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는 하지만 누구보다 생물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일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도 많고 힘들고,
근데 그거는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끔 저희나 뭐 플라빠님도 그런 걸 가끔 하시지만 뭐 어그로를 끄는 행동들이 있긴 있어요. 유튜브나 뭐 쭉 홍보글이나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는 더없이 좋은 파충류 샵이나 브리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파동을 안 나가는데 부득이하게 파동 행사는 안 나가지만 행사가 진짜 많은데 그만큼 행사 준비하는 거나 이제 뭐 그만큼 매장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매장이나 행사장을 조금 등한시하기보다는 편하게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사실 제가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빨을 갈고 왔죠. 절면 안 돼, 절면 안 돼, 절면 안 돼. 말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친한 사이나 친한 형 동생이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주제를 먼저 던져주면 말을 할 수는 있거든요. 말을 못 하진 않는데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끔 손님분들이나 업자분들이랑 있을 때 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신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사장님들도 그냥 제가 뭔가 대화 주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낯을 가립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말을 걸어주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유튜브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놨다.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오랜 시간 걸리셔가지고 또 퇴근 시간 막히는데 또 와주신 네스트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근데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 처음에 제가 섭외 전화 드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혹시? 저는 솔직히 막 플라빠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저 사실 업무 폰으로 전화 오셔서 손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튜브 섭외라서 당황하긴 했는데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유튜브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는 편이라 근데 진짜 좀 많이 나왔어요. 떨지도 않고 너무 말씀 잘하시는 것 사실 많이 떨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건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냥 완전 네네. 개체 설명을 하거나 매장 이렇게 촬영하고 그런 부스 설명을 하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이런 토크쇼는 처음인데 요런 촬영이 조금 덜 떨리긴 하는 것 같아요.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게스트를 제대로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더 재밌게 깨발랄하게 할 아니 거예요. 충분히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서울킹을 쳤어야.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오늘 어서 옵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다. 재밌었다.